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까룸을 배워보기 앞서서 까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조금 더 재밌게 배워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혹시 우리 숫자 0의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수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강국의 나라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바로 인도입니다. 이 까룸이라는 스포츠는 인도가 종주국으로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들의 사고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이 까룸이라는 스포츠는 여러분이 아까 봤듯이 벽을 통해 가는 반사각을 이용하는 과학적인 물리학 개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 스마트폰 게임이 아니라 실전 게임을 할 때는 손가락을 튕기는 이 소근육의 발달로 여러분의 좌뇌, 우뇌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신체적 제약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환경의 제약이나 여러분의 활동에 그런 제약이 없이 언제나 누구든지 남녀노소 평생 스포츠로 가져갈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쌤이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런 까룸은 여러분 멘탈 케어라고 하죠. 요즘 이제 차분함과 어떤 고도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무수한 장점이 많은 까룸을 경기 규칙부터 한번 설명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하여 한번 까룸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빠르게 경기 규칙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여기 있는 장비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것은 스트라이커라고 합니다. 스트라이커. 이 스트라이커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까론맨과 퀸을 맞추는 건데요. 그럼 까론맨과 퀸은 무엇이냐? 이 백색과 검은색이 바로 까론맨입니다. 얘네들을 맞춰서 넣으면 되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누가 봐도 우두머리죠. 이것은 퀸이라고 합니다. 이 퀸과 까론맨들을 스트라이커로 맞춰서 넣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어디에? 이 네 가지 방향에 있는 포켓에 넣으면 되는 게임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선공을 정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둘 중 아무나 여기 손가락에 백색과 흑색 까론맨을 잡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선수에게 줘요. 자,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게 뭘까요? 백색이라고요? 혹은 흑색? 만약에 백색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백색이라고 했을 때 맞췄어요. 그럼 여러분이 선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택을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먼저 스트라이커로 치냐, 혹은 자리를 선정하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자리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쌤이 먼저 선공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공을 정하면 됩니다. 자, 선공할 사람은 백색의 까론맨이 자신이 넣어야 할 까론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선공, 먼저 공격할 사람의 까론맨은 무슨 색깔? 바로 이 백색깔이 본인의 까론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러면 게이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경기 규칙을 설명합니다. 자, 이 스트라이커를 이용해서 이 까론맨들을 맞추면 되는데 그 전에 이 스트라이커를 어디다 둬야 되냐?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스트라이커는 자신의 기준 안에 넣으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두 가지 라인 보이죠? 이 두 가지 라인을 모두 걸치게 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 개만 이런 식으로 걸치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아래에만 걸치게 되면 페널티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여기 빨간색까지가 본인 거인 게 보일 거예요. 자, 이 빨간색을 완전히 덮거나 빨간색이 바닥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덮거나 아니면 아예 닿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만 닿는다, 또 혹은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닿는다,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이 대각선 쌀표 있죠? 여기에도 까론맨이 닿으면 스트라이커가 닿으면 안 됩니다. 자, 기준선에 두 개 모두 걸쳐서 둬야 하고 어디든지.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원을 가려야 하며 대각선에 화살표를 닿지 않으면 스트라이커를 아무 데서나 놓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스트라이커로 까론맨을 쳐서 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규칙. 까론맨을 만약에 내가 맞춰서 넣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한테 공격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넣으면은 또 까론맨을 맞춰서 넣으면 계속 넣을 수 있게 되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은 까론맨을 다 넣으면 되는데 그 전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우두머리 뭐였죠? 그렇죠. 바로 이 퀸. 이 퀸에 대한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퀸 커버라는 건데요. 퀸 커버는 무엇이냐? 내가 맨 처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까론맨을 먼저 하나 넣고 시작해야 돼. 만약에 내가 하나 넣었어. 하나 넣은 다음부터 이 퀸 커버라는 규정이 발동되는데 뭐냐? 자, 임의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퀸을 내가 맞춰서 넣어요. 이 퀸은 한 개의 까론맨을 넣은 이후부터 넣을 수 있어요. 자, 퀸을 내가 만약에 넣었어.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까론맨을 맞춰서 넣어야 합니다. 이러면은 왜 좋냐? 여러분이 이 퀸 커버를 한 사람한테 추후의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3점의 점수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이기는 것보다 이 퀸 커버, 퀸을 넣은 다음에 연달아서, 반드시 연달아서 자신의 까론맨을 넣은다면 이 퀸 커버 규정에 따라서 승자에게 3점이 추가로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퀸 커버를 하려고 아싸 퀸 커버 해야지 하고 퀸을 넣었어. 근데 내가 이 까론맨을 맞췄는데 얘가 연달아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떡하냐? 상대방이 퀸을 꺼내서 다시 중앙원에 배치합니다. 그럼 상대 선수한테 공격권이 넘어가고 상대 선수가 퀸 커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퀸 커버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이 퀸과 이 판 안에 어디 있는 이 하나의 까론맨을 넣을 수 있는가, 연달아서 넣을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퀸 커버에 대한 규정이었고요. 자, 그럼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 넣었어. 내가 먼저 퀸 커버까지 뭘 하고 다 넣었어. 근데 상대방의 까론맨의 남은 개수가 내 점수가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그만큼 못 넣은 거니까. 만약에 상대방도 넣었고 나도 다 넣었어. 근데 상대방이 5개가 남았어. 그럼 몇 점이 될까요? 내 점수는 5점. 5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남은 까론맨의 개수가 내 점수가 된다. 상대방의 남은 까론맨 개수가. 하지만 내가 퀸 커버까지 내가 해버렸네? 그럼 플러스 몇 점? 3점. 그래서 플러스 8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상대방이 다 넣었어. 상대방이 다 넣고 내게 2개가 남았어. 그럼 나는 빵점이지만 상대방은 2점이 되게 되는 거겠죠. 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빵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세 번째는 내가 퀸 커버를 했는데 내가 졌어. 내가 퀸 커버를 했지만 내가 졌어. 그러면은 그냥 빵점입니다. 왜냐면 퀸 커버는 이긴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점수니까요. 그래서 퀸 커버를 했다면 반드시 이겨야 플러스 3점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게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점수 계산을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진짜 중요한 거. 자, 내가 퀸 커버를 하지 못하더라도 자, 경기에 가보세요. 이렇게 남았다고 쳐봅시다. 상대방 까론맨 하나, 내 까론맨 하나, 그리고 내 차례야. 아싸! 이러고 만약에 내가 까론맨을 퀸보다 먼저 넣어버리면 내 남은 까론맨보다 퀸보다 내 남은 까론맨을 먼저 넣게 돼버리면 난 그냥 게임에서 져버려요. 왜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까론맨을 다 넣기 전에 뭐부터 넣어야 되나요? 바로 퀸부터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가지고 까론맨이 여기 있어. 나 그냥 치면 넣을 수 있는 거리야. 그럼 까론맨부터 넣어야지? 이랬다가는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퀸을 먼저 넣고 마지막 까론맨을 처리해야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페널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페널티는 보통 어떨 때 부여받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되게 넣었을 때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내 공격권이 상실되는 경우, 두 번째는 내 공격권이 유지되는 경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공격권이 상실되는 건데, 이 첫 번째 상황은 듀라는 겁니다. 듀가 무엇이냐? 내 스트라이커만, 이러면 안 돼요. 내 스트라이커만, 이렇게 내 스트라이커만 들어가게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까론맨을 넣지도 못하고 스트라이커만 들어가게 되죠. 이럴 땐 페널티가 뭐냐? 안에 포켓에 이미 내가 넣은 내 까론맨을 하나 반납해야 돼요. 그럼 굉장한 손해겠죠. 그럼 이건 내가 꺼내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가 포켓에 있는 내 까론맨을 꺼내서 이 원 안에 원하는 위치에 넣게 됩니다. 이 원 안에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대신 굉장히 어렵게 넣을 수 있는 공간에 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으면은 내가 얘를 맞춰서 넣기 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에 상대방이 가장 치기 어려운 공간에 넣으면 됩니다. 자, 이걸 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내 공격권 상실 경우는 뭐냐? 이 스트라이커가 들어간 듀뿐만 아니라 상대 까론맨, 내 까론맨이 100색이라고 했을 때 상대 까론맨이랑 내 스트라이커가 들어갔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께 들어가니까 굉장한 이득이에요. 근데 나는 스트라이크를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커를 넣은 거에 대한 대가로 포켓에 들어있던 가론맨 하나를 아까 듀의 상황처럼 상대 선수가 꺼내서 원 안에 원하는 위치에 넣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빨간색 있는 이 중앙원은 이 퀸이 혹시 잘못 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이 퀸만 할 수 있고 이 원 주위에 아무데나 상대방이 넣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내 스트라이커만 그냥 포켓에 들어가게 되는 듀 경우에는 내 가론맨 하나를 상대방이 반납해서 원안에 배치한다. 자, 그 다음에 상대 가론맨과 스트라이커가 들어간 경우에는 공격권도 상실되고 상대방한테 플러스 1점이 되고 내 가론맨도 하나 다시 반납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공격권이 유지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이건 더블 듀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라이커와 가론맨을 쳤는데 가론맨도 들어가고 내 스트라이커도 들어가 버렸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가론맨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원래는 스트라이커가 얘만 쳐가지고 얘만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스트라이커가 들어간 거에 대한 아까 듀처럼 페널티로 내 가론맨 하나를 포켓에 들어있던 내 가론맨 하나를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다시 꺼내가지고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총 몇 개? 2개가 반납되는 경우예요. 하지만 아까 공격권이 상실되는 것과는 반대로 얘는 공격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스트라이커와 가론맨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총 몇 개를 반납해야 된다? 2개를 반납해야 된다. 상대방이 2개를 가져와서 원하는 위치에 넣게 되고요. 내 공격권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자, 스트라이커랑 퀸이 있어요. 스트라이커랑 퀸인데 퀸이랑 스트라이커를 넣어버렸어. 우리가 얘도 퀸 커버를 하려고 했어. 퀸만 넣으려고 했는데 얘가 같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퀸과 자기 가론맨 한 개만 반납하면 됩니다. 퀸과 포켓에 들어있던 자기 가론맨 한 개만 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퀸은 아까 어디다 넣기로 했죠? 그죠? 이 원안에 있는 빨간색 원안에다 넣고요. 내 포켓에 들어있던 내 가론맨 하나를 상대방이 반납해서 원하는 위치에 넣게 됩니다. 자, 이런 페널티들은 그리고 이건 공격권이 상실 유지? 그렇죠.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다음 수업 때 스마트폰 게임으로 수업을 할 건데 그때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오늘 설명했던 이 규칙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